우한폐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충북에서도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이 확인됐는데 이들을 포함한 4명이 능동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공포가 고조되면서 각종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경제 무역 교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설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헤아려 달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여야의 원인 진단과 해결책은 서로 달랐습니다. 올겨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년과 비교해 빠른 속도로 작물이 자라면서 냉해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이 확인됐는데 이들을 포함한 4명이 능동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2명의 우한폐렴 유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4명에 대해 능동감시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국내 2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밀접 접촉자고 나머지 2명은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4명 모두 일상생활을 하며 공무원이 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국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자가격리도 할 수 있게 일상생활을 못하게도 도에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어제 00시부터. 일선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 도내 23개 초중고교를 시작으로 개학이 본격화되면서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이후 중국을 다녀온 학생에 대해 귀국 후 2주 동안 등교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입국자가 확인되면서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청주공항의 경우 지난 설 연휴 나흘 동안 1,360명이 중국을 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호흡기 증상을 보인 여행객은 없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노인 요양시설에 다수 근무하는 중국인 요양사들이 춘절에 고향을 오갔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전부 찾아가지고 집에서 격리를 하고 아니면 그분이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면 저희 병원이나 필요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이렇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고 경제 교류도 잠정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박원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공포가 고조되면서 지역 내 여행업계에는 예약 취소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의 중국 정기 노선은 4개인데 그중 장자재는 우한시와 직선 거리로 약 3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행업계는 장자재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노선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주의 한 여행사의 경우 다음 달부터 중국으로 출발 예정이던 일정이 100% 취소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2월달, 3월달, 4월달 중국 목객률이 많이 올라오긴 했었지만 폐렴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취소도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여행사 측에서는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자치단체 차원의 경제무역 교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올 상반기 중국에 통합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출은 계속 하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 중국 시장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는 당분간은 좀 저희가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SK 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도 중화권에 출장을 금지하는 등 회복세를 찾는 듯했던 중국 교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정부가 전세기를 급파해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송환키로 한 가운데 귀국 공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전세기를 이용해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 70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한 뒤 충남 천안에 일정 기간 격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가장 가까운 청주공항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충청북도와 청주공항 측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설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민생이 어려우니 제발 정치 좀 제대로 하라는 게 유권자들의 한결같은 요구였는데 원인 진단과 해결책은 서로 달랐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설 연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경제가 어렵다는 하소연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자녀들 취직도 안 되니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는 주문이었는데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최대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혼자만이 밖에서 끝까지 반대 투쟁을 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민심을 정반대로 파악했습니다. 민생이 어려워진 건 문재인 정부 실정 탓이니 더 가열차게 투쟁하라는 게 유권자의 요구였다며 야당 심판론에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하는 하소연이 제일 많이 들려왔습니다. 현실에 대한 진단은 달랐지만 정치권을 향한 따가운 질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혹독했습니다. 민생이 고달프고 또 삶이 팍팍한 가운데서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더 피로하게 만드는 존재가 돼버렸다. 과거엔 선거가 명절 밥상에서 가장 많은 대화가 오가는 주제였지만 근래 들어선 정치 얘기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요즘 벌써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따뜻한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마늘 주산지인 단양군 농민들은 따뜻한 날씨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 기온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오히려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이라는데요. 왜 그런 건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양에서 30년 넘게 마늘 농사를 지어온 이천우 씨. 이 씨의 밭엔 지난해 겨울 파종한 마늘이 벌써 파란 싹을 틔웠습니다. 이미 6, 7cm나 자랐는데 평년과 비교해 한 달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단양의 또 다른 마늘밭들도 크기 차이만 있을 뿐 사정은 비슷합니다. 35년 동안 마늘을 농사를 지어왔는데 금년처럼 이렇게 마늘이 일찍 올라온 건 처음이래요. 최근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충북의 올 1월 평균 기온은 2.7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봄철 반짝 한파가 몰아치면 이미 싹을 틔운 마늘뿐만 아니라 월동에서 깨어난 과수들까지도 쉽게 냉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상 고온과 잦은 강수로 각종 병해충의 생존율은 높아지고 발생 시기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에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일단 싹이 조기 출원했을 경우에는 유인을 좀 되도록 좀 늦춰주시고요. 생육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연면 시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생육을 좀 좋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지난해 청주 우편 집중국에서 처리한 택배 물량만 2천만 개 가까운데요.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물량에 과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각 전국에서 몰려든 택배 상자의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청주 우편 집중국의 관할 지역은 제천과 단양, 영동과 옥천을 제외한 충북 7개 시군입니다. 때문에 처리하는 물량만 하루 평균 6만 개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정부 청사가 이전한 세종시의 택배 물량까지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한 6만 통 정도 처리하고 있고요. 명절 때에는 한 40% 늘어난 10만 통에서 한 12만 통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4월부터 대전의 중부권 광역물류센터가 본격 가동하면 청주 과부하 현상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광역센터는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8만 개가 넘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물량들이 일부분씩 다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청주 우편집중국은 올해 가동 22년째를 맞아 시설 노후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처리량이 한 해 평균 1,500만 개가 넘어 대전센터가 가동돼도 과부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의문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확대 추세에 발맞춰 지역 택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의 PM2.5 초미세먼지 농도가 2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김학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8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복합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식회사 청주 고속터미널 측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속터미널 측은 터미널 옆 토지의 경매가보다 2배 높은 가격의 부지를 낙찰받았고 공공기여 비율도 최고 한도인 15%를 적용받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CJB 시청자위원회가 유희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JB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CJB 시청자위원들은 총선과 관련해 기계적 균형보다는 도민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의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독일 기업 아르젠의 한국 지사인 아르젠 터보와 388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르젠 터보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1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올해 하반기부터 지사를 이전하고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흥식 초대 민선 청주시 체육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찾아 특별회비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